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요즘 기분이 좀 상당히 다운되어 있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 나른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제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발전들을 해오다가 잠깐 정체기를 가지면서 또 경제적인 입장을 고려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핑계를 많이 대는 것 같아요. 피곤하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뭐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그런 습관들, 생각들을 심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는 딴 건 없는 것 같아요. 몸으로 움직여야 되고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가야 되는,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머리띠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예전에 한번 머리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머리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머리띠는 우리에게 상당히 좀 도구로서 좋은 역할들을 하죠.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밥을 먹을 때든 혹은 간단하게 세면을 할 때든 팩을 할 때든 이럴 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이제 머리를 길러봤던 적이 있어요. 한때는 머리를 약간 어깨선까지 길러서 제가 좀 체격이 호리호리하고 왜소하다 보니까 뒤에서 봤을 때 이제 여성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남성분들이 와서 저기요 했다가 제가 뒤를 돌아보면 상당히 놀라서 그냥 가곤 했습니다. 그냥 여성분들한테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저 여자 되게 못생기지 않았냐 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남자인 거고 또 제가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이기 때문에 또 옷 입는 것도 그렇고요. 뭐 외모를 가꾼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여드름도 많이 났었어요. 여러분들 머리 기른 상태에서 이제 여자분들은 워낙에 관리를 잘 하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남성분들, 저같이 좀 게으른 분들은 머리 기르면 머리에 있는 기름하고 또 얼굴에 있는 피부하고 맞지가 않아서 트러블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 피부가 그렇게 상당히 좋은 편도 아닌데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편이에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피부에 대해서 왔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여드름을 낳고 싶어서 여드름이 상당히 심했던 학생하고 막 비비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큰누님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여드름이 있어야 남자답지? 라는 그 소리 듣고 정말 남자다우려면 여드름이 있어야 되나?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그때까지 너무나도 고왔던 그 애기 같은 피부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여드름꽃이 하나둘 피기 시작하더니 정말 스세미보다도 더 심한, 석류보다도 더 심한 그런 발작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주체를 못할 정도로 여드름꽃이 피었었죠. 저는 이제 집에서 그렇게 좀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친구는 일주일에 막 10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여드름을 고쳤지만 저는 그럴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식초라고 하죠. 식초 갖다가도 한번 세수를 해보고 소금으로도 세수를 해보고 그 아픔, 고통, 인내를 겪으면서 해왔지만 결국은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여드름꽃이 속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또 자리를 잡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제 치료를 제대로 했고 치료 방법을 원시적인 게 아니라 좀 의학적으로 했더라면 안에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피부가 돌아왔을 텐데 안에서 또 자리 잡다 보니까 이게 또 바깥으로 점점 어떤 피곤함이 있거나 머리카락이 길어서 좀 달라붙거나 그러면 화장품을 잘못 써도 그렇고요. 비누를 잘못 써도 그렇고 좀 많이 트러블이 일어나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은 나이가 들면 성인 여드름이라고 해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와 반대로 성인이 되면서 여드름이 점점 없어지는 과정이 있고 예전에는 정말 얼굴을 보면 상당히 이 안에 겉표면은 매끄러운데 그 안에 빨갛게 붉은수름하게 피어있던 꽃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많이 없어졌고 또 최근 들어서는 또 피부에 약간 어떻게 보면 많이는 아니죠. 최근 남성들이 화장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심이 있는 남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관심한 남자들보다는 관심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화장품을 사서 화장품도 바르지도 않고, 물론 뭐 파운데이션이나 뭐 비비크림, 요즘에 비비크림이 아닌 뭐라 그러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사서 써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그런 종류의 거를 써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고, 구토대장정을 오래 할 때도 선크림을 발라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피부에 대해서 좀 민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봤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좀 싫다 보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좀 젊어 보이는 게 또 좋잖아요. 예전에는 20대 중반까지, 후반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또 30대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주름살이 많이 생기고 거울을 또 유심히 쳐다보게 되면서 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조금씩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화장품을 좀 사서 쓰게 되고, 수분크림이라든지 달팽이 크림이라든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성스럽게 관리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최대한 지금 상태보다는 많이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머리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머리띠를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머리가 길어서 앞에 가려지는 게, 앞머리가 가려지는 게 상당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세면하고 뭐 팩을 거의 안 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했었거든요. 그럴 때 그 팩 쓸 때 한번 사용을 했었고요. 밥을 먹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입에 머리카락이 들어서 이렇게 이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머리카락이 입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거실로 귀찮아서 그러려면 뭐하러 머리를 기르냐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머리를 기르는 게 좀 로망같이 저한테는 한때 상당히 좀 욕심?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빡빡도 많이 밀었지만, 또 고등학교 빡빡을 지나고 나서는 삭발을 지나고 나서는 또 머리를 상당히 길러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김경호라는 가수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고, 그분이 라커러스 또 머리 길었었잖아요. 그 모습이 아마 반하지 않았을까, 나도 저렇게 한번 길러보고 싶다라는 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잠깐 1학기를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장을 하고 나갔을 때 상당히 이쁘다라는 소리 듣고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쁘다라는 말을 남자가 들어도 상당히 좋다라는, 기분 좋다라는 말 있잖아요. 좀 꽃미남처럼 보인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당시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 여자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겠다라는 소리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그냥 거칠의 소리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기분 좋게 해줄 말인 건 알겠지만, 아부성 발언이겠지만, 그냥 그 말들이 정말 사실처럼 들렸고 그냥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생겨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런 욕심에서 머리를 길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띠를 착용하게 되고, 머리띠를 착용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소리도 듣게 되고요. 지금도 머리띠는 있어요. 근데 머리띠를 생각해보니까 활용을 안 하게 되네요. 그래서 머리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머리띠 하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만화를 보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던 주인공들이 순수하게 머리띠를 딱 꽂고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왠지 모르게 머리띠는 순수, 청순 이런 대명사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머리띠가 주는 이미지는 뭔가 남성이 착용했을 때는 약간의 혐오감을 주지만, 여성이 착용했을 때는 청순과 순수라는 그런 대명사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띠를 여성분들만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또 생각도 들고요. 제가 주로 사용했었던 용도는 이제 팩을 하든 밥을 먹을 때, 혹은 머리를 감기 싫은데 세면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참 게을렀네요. 머리를 감기 싫어서 그랬더니. 머리를 기르게 되면 머리를 감을 때 말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이틀, 3일 이렇게 안 감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삭발을 했을 때는 물론 하루에 3번이고 4번이고 씻죠. 세면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훅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띠가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던 것 같고,
머리띠를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사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머리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까 없네요. 저는 추억도 없기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선물한 기억도 없고 또 추억이 있을 만큼 여자친구와 오래 사귄 적도 없고요. 최근 3년 전에 사귀었었던 여자친구와 100일 좀 넘었었던 게 최장 기간이었는데 참 우울해집니다. 저의 연애 생활이 상당히 우울해지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들어서는 좀 이성에 많이 이렇게 갈망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많이 찾아옵니다. 외롭다, 사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죠. 너는 그러면 안 돼.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좀 더 3년 후, 5년 후에 생각을 하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일단 머리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는 좀 그렇죠. 일단 머리띠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연관돼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 그리고 머리띠를 좀 더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문득 지금 생각나는 것들은 없네요. 다만 그런 머리띠들 누덜프 사슴코라든지 붉은 악마 할 때 꼬리 달렸던 머리띠라든지 어떤 소품을 이용해서 기발하게 한 시대를 또 풍미했었던 그런 머리띠들이 있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는 그 머리띠를 착용하고 활용하는 목적으로 쓰지만 누군가는 착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사업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한다는 것. 이거는 머리띠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이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리모컨도 그렇고 넥타이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어떤 심리에 맞춰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붉은 악마 할 때만 해도 진짜 그분 머리띠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트를 제대로 쳤던 것 같고 그만큼 누군가는 궁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누군가는 그냥 소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거고요. 또 누군가는 저처럼 한 번쯤 고민해보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궁중의 심리에 있는 것도 뭐 괜찮고 저처럼 한 번쯤 고민해보는 사람도 괜찮고 또는 그 아이템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괜찮다는 거죠. 저는 이왕이면 돈을 버는 사람에 속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돈을 버는 사람이 사람 위에 그 돈을 둬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많이 부자였던 분들은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람 위에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별로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돈이 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욕할 수도 없고요. 저 또한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것이고 물론 육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죠. 하지만 파고 들어간다면 육체적으로 도와줬을 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만약에 내가 가정이 있다면 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이며 내가 부양해야 될 또 가족들이 있다면 그 부양해야 될 가족들의 식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가족들 외부 사람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와 관련된 가족들은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가 넘쳐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물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내가 호의호식을 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비난할 그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적어도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저도 모르게 사람보다는 다른 것이 우선시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부분들, 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환경들, 습관들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제가 사람을 우선시로 두고 사람을 존중하는 입장에 섰을 때 지금은 아닐지라도 5년이고 10년이고 그 후에는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처럼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정말 순수하게 진심으로 사람이 최고고 사람이 전부인 그런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5분 정도 걸렸네요. 시간 조절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10분, 15분이라는 시간을 제약에 두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처음에 초반부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동영상을 남기기에 상당히 기분이 좀 다운이 되어 있었고요. 동영상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남기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은 어느새 잊고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거짓이 아닌 또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저 자신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옮겨가는 것. 거기서 익숙해지고 훨씬 더 자리가 잘 잡힌 다음에는 실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실천,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고 실천해서 이뤄내는, 그랬을 때 스스로도 성공한 사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성공한 사람,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남들이 봤을 때 성공 못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라면 성공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꿈은,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